네, 안녕하세요. 오늘 래프너프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최윤영입니다. 이번 논문은 CVPR 2022년에 나온 논문이고요. 어, 나오죠? 기울림체로 되어 있는 저자분들이, 그 전에 리프너프라는 논문을 막 하시고, 그 다음 후속으로 내신 논문이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순서는 인트로덕션 하고 메소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중간중간 관련된 릴레이티드 워크를 같이 엮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 실험한 거와 컨클루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트로덕션입니다. 2022년도 너프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되게 너프에 관련된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던 너프였습니다. 근데 이 저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좀 반사가 좀 많이 돼서 보이는 시각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물체의 경우에는 너프로 했을 때도 너프가 성능이 좋은 너프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블러하게 리컨스트럭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에피폴라 이미지로 했을 때도 노이지하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 저자분들이 좀 보이는 시각뿐만 아니라 반사되는 빛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너프에 대해서 고안하게 되면서 이 래프너프에 대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약간 발음 잘 모르겠습니다. 컨트리뷰션을 크게 세 개로 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너프를 조금 색다르게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뷰잉 디렉션 자체를 리플렉션 디렉션, 그러니까 반사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너프를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이제 너프에서 보통 쓰이는 포지셔널 인코딩을 여기서는 인티그레이티드 디렉셔널 인코딩으로 조금 바꿔서 빛의 속성에 좀 더 맞게 개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볼륨 덴시티를 기반으로 만든 서페이스 표면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컨트리뷰션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서 원래 오리지널 너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 이제 보이는 카메라의 그 뷰잉 디렉션에 대해서 레이를 쐈을 때 그 레이 위에 있는 포인트들을 가지고 이제 웨이티드 썸을 해서 픽셀 하나당 컬러를 이제 추정하고 그 픽셀들로 이미지를 만드는 뷰 신텍시스를 만드는 방식으로 너프가 진행이 됐는데요. 보이시는 이렇게 다양한 빛에서 다양한 매트리얼을 갖고 있는 어떤 물체를 만약에 보게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보이시는 것처럼 왼쪽은 되게 반질반질한 물체고 오른쪽은 거칠기도 하고 반질반질하기도 하고 색깔도 달라지는 이런 물체라고 봤을 때, 이걸 에피폴라 이미지로 한다고 하면 이제 원래 너프 같은 경우에는 이 물체를 보는 방향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방향에 잘만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좀 반사가 잘 되는, 예를 들어 거울을 생각해 보면 이 보는 똑같은 거울이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짝 움직였을 때 완전 다른 게 보이는 것처럼 빛에 굉장히 각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서 이 인터폴레이션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착안을 해서 이 뷰잉 디렉션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 빛이 반사되는 걸 우리가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렉션, 이 반사에 초점을 뒀다고 생각을 했을 때, 원래 이 옆에서의 너프는 이 카메라를 기점으로 이 포인트를 보는 방향으로 디렉션을 생각을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이 카메라로 들어온다는 디렉션으로 생각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밑에 부분이 이제 이 들어오는 빛에 대한 계산 수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그 기반이 된 내용이 BRDF, Bidirectional Reflection Distribution Function, 이렇게 말이 좀 긴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있는데, 말 그대로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어떤 빛이 어느 쪽으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라고 인풋을 딱 줬다고 하면, 그 점에 대해서 이
특정 주어진 반사각으로 빛이 반사될 확률을 갖고 있는 펑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재질에 따라서 되게 반질반질하면 반사가 되게 잘 될 거고, 이렇게 반질반질하지 않고 좀 러프하면 반사가 잘 안 될 것이다를 좀 반사량에 따라서 재질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입사각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빛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인티그럴하게 계산을 하면 하나의 펑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웃풋으로 들어올 리플렉션을 주어졌을 때 확률만 주는 펑션이라고 해서 MLP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사율에 대해서는 중간에 내적하는 부분을 보면 저 n 벡터가 노멀 벡터, 그 법선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한 표면에 대해서 빛이 어느 쪽에서 들어오고 있느냐에 따라서 빛이 반사되는 량이 좀 달라진다. 그게 비례해서 이 펑션이 계산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 어떻게 다르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기본 너프는 한 포인트를 이렇게 레이를 쫙 쏴서 그 포인트에서 들어오는 컬러들을 좀 계산을 하는 거고, 그 포인트에 대한 값을 포인트 자체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해서 그 포인트가 갖고 있는 포지셔널 인포메이션을 좀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줌으로써 좀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특징을 사용을 하는데요. 앞서 말했던 이 논문 저자분들이 그 이전에 썼던 미프 너프가 그 포지셔널 인코딩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 레이에서 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이 점은 약간 컨볼루션 네트워크처럼 저 멀리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이 픽셀로 보이는 거다. 이렇게 좀 시야로 생각을 해서 미프 너프를 만드셨었는데, 이 미프 너프에서 사용된 기법이 포지셔널 인코딩이 아니라 인티그레이티드 포지셔널 인코딩입니다. 그래서 이 원뿔 모양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 포인트가 들어있는 그 원뿔 부분이 멀리 있을수록 좀 더 넓어질 거고 가까이 있을수록 좁아질 텐데, 이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그 위치에 대한 포지션 정보를 다르게 계산을 하게 해준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이 맵프 너프에서도 착안을 하는데, 이거는 미프 너프에서 사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원래 포지셔널 인코딩 너프에서 사용되는 부분이어서 사인 코사인들의 엄청나게 많은 사인 코사인들을 가지고 포지셔널 인코딩을 했었는데, 이거를 그냥 단순 코사인 사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원뿔의 분산이나 평균에 따라 달라지게끔 계산을 해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다르게 줬었는데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인티그레이티드 디렉셔널 인코딩이라고 해서 어떤 물체에 대해서 반사될 그 각도들을 좀 약간 원 기반의 디스트리뷰션으로 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빛을 이렇게 반사한다고 했을 때 원래 너프에서는 다 다방향으로 똑같은 크기만큼 정반사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좀 다양한 그 포지션이 갖고 있는 그 빛이 얼만큼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계산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자면,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인티그레이티드 디렉셔널 인코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만약에 그 포인트가 되게 반사가 잘 되는 반질반질한 아이였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러프니스, 그러니까 얼마나 거친지에 대한 정도가 굉장히 낮을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 집중되는 정도, 그러니까 이게 한번 반사가 다 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반사되는 정도는 커질 거고, 그거에 대해서 하이 프리퀀시 이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구 모양으로 된 게 그냥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양한 디스트리뷰션들이 기여를 할 정도가 훨씬 높아지는 거죠. 하이 프리퀀시를 훨씬 더 많이 전달해줄 정도가 늘어나게 되면서 그것을 각각 다 다르게 기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물체에서 여기는 아까 약간 예를 들어서 핸드폰 케이스를 낀 핸드폰이라고 생각을 하면 표면 부분은 되게 반질반질하지만, 예를 들어서 막 털로 만든 핸드폰 케이스를 꼈으면 털은 되게 그렇게
같은 한 덩어리여도 반사가 다 안 될 텐데 그게 다 각각의 포지션에 따라서 다르게 인코딩이 되기 때문에 그 머테리얼의 특성들까지도 다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번에 묶어서 말씀드리려고 한 번에 묶었는데요. 일단은 디퓨즈 컬러랑 스페큘러 컬러를 나눴습니다. 이거는 이 용어가 영어여서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그대로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뒷부분에 예시를 보면 한 번에 이해를 하실 테지만 디퓨즈 컬러 같은 경우에는 그 디렉셔널한 인포메이션 없이 그냥 이 물체가 갖고 있을 고유한 색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빛의 반사도가 반영되지 않은. 그리고 스페큘러 컬러 같은 경우는 그거에 그 위에 덮어 씌워질 이제 그 포지션이 갖고 있는 그 머테리얼의 러프니스나 디렉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그 빛이 반사되는 정도도 함께 입혀질 컬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각각 따로따로 보이시면 스페이셜 MLP랑 디렉셔널 MLP에서 따로따로 뽑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을 할 시에 같은 그냥 물체로 너프를 했을 때 이걸 조절하면서 좀 같은 물체인데 더 반사가 안 되게 만들 수도 있고 색깔을 다양하게 넣을 수도 있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Accurate Normal Vector인데요. 이런 앞에서 열심히 이렇게 빛이 반사되는 방식을 반영해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썼고 이렇게 해서 반사나 이런 척도를 사용을 해서 좀 더 너프가 잘 작동하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게 잘 되려면 너프가 갖고 있는 표면적인 정보 자체가 잘 반영이 돼야 그것도 잘 앞서 말했던 트릭들도 잘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전에 밉 너프라든지 다른 너프들을 보면 이런 반사가 잘 되는 머테리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냥 그 뷰잉 디렉션에서 그렇게만 보이면 되다 보니까 표면이 거의 없어지는 약간 구멍이 뽕뽕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래 구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게 반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우린 그렇게만 보이면 되니까 그 안쪽에 막 되게 여러 겹의 원들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멍이 뚫려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여기선 이렇게 보이고 저 너머에 있는 게 보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만들기 때문에 머테리얼 자체가 노이지하고 퍼기하게 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이 노멀 벡터, 이 표면을 보통 지오메트릭한 거를 다 노멀 벡터, 곱선 벡터로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을 볼륨메트릭한 방식, 그러니까 밀집대 정도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식이 원래 기존 너프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리플렉션 정도에 따라서 이 반사되는 각도랑 이 노멀 벡터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노멀 벡터를 프리딕트한 걸 가지고 제약을 두게 되면서 이 볼륨메트릭 베이스로 계산되는 노멀 벡터도 잘 계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요. 포기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표면이 아니라 그 너머에도 있는 컬러 값들에 대해서 이 투영돼서 막 표면이 오히려 더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를 감안을 해서 이 벡터끼리에 내적을 했을 때 0보다 작아지는 것들은 아예 과감히, 그러니까 90도 이상이 넘어가서 방향이 좀 많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없앨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약을 주면서 좀 더 정확하게 지오메트릭한 정보도 살리고 그걸 통해서 그 스페큘러한 정보도 잘 가지게끔 너프를 훈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험 결과인데요. 여기서는 미프 너프가 타겟이어서 그 미프 너프를 기반으로 많은 실험을 했는데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똑같은 반질반질한 여기서는 블렌더 데이터셋 중에 샤이니 블렌더를 사용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빛의 반사가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너프를 돌려봤을 때 우리의 너프가 훨씬 더 PSNR도 높았고 이 표면에 대한 정보도 잘 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퓨전 컬러나 스페큘러 컬러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나타낸 건데요. 왼쪽에 디스퓨전 컬러가 이제 빛의 반사를 넣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제 스페큘러 컬러가 빛을 넣었을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디퓨즈 컬러를 바꾼 대로 색깔도 바뀔 수 있고, 스펙츄럴 컬러도 바꿀수록 러프니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러프니스를 줄이면 앞에 원래 아무것도 안 했던 아웃풋보다 훨씬 더 반사율이 더 낮아진 걸 높아진 걸 알 수 있고, 인크리즈 하면 더 낮아져서 반사가 잘 안 되는
그리고 outgoing radiance 같은 경우에는 그 빛에 반사될 풍경들도 그대로 보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랜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사가 잘 되는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구멍이 뽕뽕 뚫린다든지 퍼기하게 그 지오메트릭한 정보가 담기는 것 부분을 얼마나 잘 보완했는지. 그 미프너프 같은 경우에는 반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부분이 다 무너지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신테틱하게 보존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웹프너프에서는 잘 살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자면, 리플렉션으로 파라미터를 다시 했고, 파라미터 라이징을 좀 다시 했으며, 포지셔널 인코딩이나 다른 인티그레이티드 포지셔널 인코딩이 아니라 인티그레이티드 디렉셔널 인코딩을 사용해서 빛에 훨씬 중점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